초석이 뭔지 알아? 초석? 초석이란 말 들어봤냐? 아, 초석. 초석이 중요하다. 초석 못 들어봤어? 초석. 초가 뭔 초군요? 초. 오, 그런 말 모르구나. 그러구나. 초. 시작할 때 그래, 시작이야. 석은 뭐겠어, 석? 돌? 돌. 처음 쌓는 돌? 그렇지. 초석이 처음 쌓는 돌이야. 아무 생각이 없지. 옛날 집들 보면 땅 위에 바닥에 기둥을 놓는단 말이야. 그 기둥을 놓는 돌들이 있어. 얘들이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건물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잖아. 지나가는데 이렇게 약간 돌로 된 어떻게 모양이 있잖아. 사각형 모양이. 육면체 모양이 있겠지. 나무를 세우기 전 그걸 초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거 참 중요하거든. 알겠니? 뭔 얘기하다가 지금 하는 개념들은 다 대부분 그거라고. 그것이 잘 이해가 되면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쉬워진다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이 다항식의 표현에 대한 것은 사실 뭐 이게 100% 맞다 안 맞다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을 이용하면 조금 식이 좀 편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 경험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대신 배운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거를 이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알겠니? 제목은 뭐야? 다항식의 표현이야. 다항식의 표현. 1번은 좀 작게 적었지? 뭐 작게 적은 이유가 있겠지요. 작게 적은 이유가 있겠지? 뭐 내용이 없으니까 했습니다. 자, 1번 그냥 뭐 너희들이 필요한 것만 적고 선생님이 답하면 해줄게요. 1번은 그냥 다항식. 자, fx는 선생님 설명했나 안 했나? fx가 뭔지? 내가 설명했어 안 했어? fx가 뭐야? 함수? 정호야, fx가 뭐냐? x에 대한 다항식? 아니 다항식까지는 식 그 x에 대한 식입니다. fx는 뭐라고? x에 대한 x에 대한 식. 이건 뭐야? 안 보이냐? 이 정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하는 소리야? 너는 보이지? 이거 뭐야? a제곱 더하기 1에 대한 식. 그렇지. 말이 똑같네. 뭐만 달라졌어? x라는 놈하고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놈이 달라졌네. 다시 말해서 x하고 a제곱 플러스 1은 동급이네. x에 대한 식, x제곱 플러스 1에 대한 식 동급이잖아. 그게 뭐가? f는 뭐야 그러면 f는 뭘까? 식. f는 식 이름이야. 식의 이름. 그냥 이름 지어줘야 되잖아.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을 뭐라 부르냐면 조건이라 불러. 뭐라 불러? 조건.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조건식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단어는 아니야. 뭔 의미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야. 조건을 fx는 x라는 조건을 줬고 fa 플러스 1은 a제곱 플러스 1은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조건을 준 거라고. 왜 조건을 줬어? 말 그대로 조건이잖아. 그러지? 너는 식을 적을 때 a제곱 플러스 1이 이거에 대한 식이니까 요놈이 잘 보이도록 작성을 해달라 이 말이야. fx는 뭐가 잘 보이도록 정리를 해달라? x가 잘 보이도록 정리를 해달라 이런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두 개씩 중에 누가 더 어려워 보여? 위에 것이 더 어려워 보이지? 왜?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으니까. 조건이 까다롭다고 해서 식이 어렵다 이건 아니잖아. 뭐 이해되니? 간단한 또 가봅시다. 뭐 해야 되니까 언젠간 해야 되니까.
왼쪽이 어려워 보여? 오른쪽이 어려워 보여? 오른쪽. 정우는? 오른쪽? 네, 비슷해 보이는데. 두 개가 똑같게 보여야 되는데. 두 개 똑같은 식이잖아. 왼쪽은 뭐에 관한 식이야? X 오른쪽은 A제곱 더하기 똑같은 식이잖아. 왼쪽 식에서 F3을 구해봐. 7 오, 잘 구했네. 오른쪽 식에서 F3을 구해봐. 7. 아, 똑같겠지. 아, 왼쪽 X에다 3 넣어라. 오른쪽 A제곱 플러스에다 3 넣어라. 아 근데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른쪽이 더 어려워 보인다. 이게 우리의 어떠한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착시일 수도 있고, 착시까지는 아니야.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해서 아무리 조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조건대로만 표현됐다면 땡큐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러겠지? 만약에 지금 A씨가 선생님 좀 쉬운 A씨를 들어줬고, 근데 얘가 이렇게 작성이 돼 있다 이거야. FA제곱 플러스 1이 이 A제곱 플러스 3으로 작성이 돼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내가 똑같은 예시를 들어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쉽게 풀 수 있겠지. 쉽게 풀 수 있겠지. 오른쪽 그러면 F3 구하면 7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거는 니들이 계산한 게 아니라 앞에서 구한 걸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있으니 선생님 다른 걸 써줄게. 다른 걸. 다른 문제야. 그래 돼 있어. 그러면 F2는 얼마입니까? 7. 7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잘 되네. 왜? 조건이 A제곱 플러스 2A였으니 우리는 오른쪽 식을 A제곱 플러스 2A로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겠네. 그럼 그 자리에 2만 넣으면 됐네. 까지 됩니까?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식의 정리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 따라서 식이 이렇게 정리 안 되고 저렇게 이렇게 정리됐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됐을 거라는 거지. 이래니? 하나만 더 해줄까? 물론 너희들이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을 알고 있다면 풀이를 할 수는 있어. 그렇지? 어떻게? 소율 얼마니? 이 정도면 나와야 돼. 와, 어려운 암산도 아닌데.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뭐야? 물어보잖아, 임마. X제곱을 어떻게 X제곱을 만든다? X제곱을 왜 만들어? 이 문제에서 왜 X제곱을 뭘 만들어? 저거를 이제 어. X-1로 푼다? X-2의 폼으로 만든다. X-2로 정리한다. 조건식이니까. 그건 맞는 말이야. 이 오른쪽 식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X-2로 표현을 해보겠다. 요 말은 맞는 말이라고. 근데 그 폼이 깨져 있어. 폼이 깨져 있어. 나쁜 놈이야. 정리를 잘못 해준 거야. 이게 되니?
정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쉬웠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x-1 폼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버린단 말이야. F3에 이제 포인트 잡고 문제를 풀어버려. 어떻게 하면 F3이 나오지? 이런 폼을 생각한다고. 어떻게 하면 F3이 나와? X에 5 넣으면 그렇지. X에 5를 넣으면 X-2에다 3을 넣어야 되는데 X에다는 5를 넣어서 문제를 풀겠다. 요런 거라고. 일단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그럼 이해되니? 알겠어? 왜? 똑같은 말이야. 원래는 X-2에 3을 넣어야 되는데 X에다 5를 넣겠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그럼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식이 식을 정리를 통해서 얘를 X-2의 제곱 뭐가 추가가 됐냐면 4x가 필요했었어. 마이너스 4x. 그러지? 플러스 x가 있어야 정상이네. 이해되니?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중이야? x-2로 만드는 중이야. x-2 일단은 뭐 답부터 적어놓을까? 위에 답이 얼마였어? 5 넣으면 된다 했지? 5, 25, 15, 10, 11이네. 됐어? 밑에 식은 지금 뭘로 만들고 있어? x-2로 만드는 중이야. x-2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4x가 있으니까 플러스 x가 있으면 마이너스 3x 상수항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있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래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뭘 넣을 거야? 3은 3을 넣겠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식을 읽는 방법이고, 이 조건식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기 힘들면 문제가 까다로워지겠다 이 말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한번 책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나? 어디에 그런 문제가 아마도 하나쯤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1단원이야 2단원인가? 1단원에 있을까? 2단원에 있을까? 뭐야 안 보이네. 여기는 없는가 보네. 다른 단어로 있나 보네요. 좋습니다. 선생님 보는 책들이 많아가지고 막 어지러워. 자, 지금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 지금 말하고자 싶은 게 뭐라고? 식에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전혀 달라질 거니까 그 식의 표현법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이 문제에서 어떠한 표현이 좀 더 좋은 표현인가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자 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알아먹었니?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줄 수가 있냐면 우리 입맛에 맞게 정리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겠지.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입맛에 안 맞게 정리를 해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맞게 해야 돼. 그렇지, 맞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형을 공부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을 공부를 하는 거라고. 좀 어려운데? 그냥 달려들면 문제 못 풀어요. 목적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fx는 지금 주어진 게 없습니다. 최고창 3차하고 최고창 1이야. 소유랄 됐니? 어디 보자. 그걸 왜 봐? 얘기려고 풀고 있는데. 지금 fx는 안 알려줬는데 fx-2 플러스 x분의 1은 알려줬지. 그럼 fx를 알려준 거야 안 알려준 거야? 알려준 거야. F가 아까 뭐라 했어? 식이요. 식의 이름. 식의 이름이고 얘는 조건이
지금 위에 있는 조건하고 아래에 있는 조건이 달라. 하지만 아래에 있는 식을 알려줬지.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알려준 거야. 하지만 폼이 안 맞잖아. 폼이 안 맞잖아. 그럼 어째? 폼을 맞추면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 그게 질문인 거야 지금. 다른 걸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너 fx 내가 fx-2 플러스 x분의 1 줄 테니까 fx 한번 알아봐라 이거지. 그러지? 조건을 달리해서 식을 써봐라 이 말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식을 뭘로만 바꾸면 돼? x-2 플러스 x분의 1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면 돼. 이해됩니까? 자, 쌤이 펜을 쓸 때 보통 파란색으로 수업을 초청하고 검정색은 보통 질문을 쓸 때 합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룰이라고 생각하면 돼. 빨간색 강조에 초록색은 그냥 파란색 쓰다가 그냥 초록색 쓰다가 할 거야. 주로 파란색 쓰고 노란색은 하지 말아가 노란색에 주로. 도형은 달라. 도형 그림은 달라. 도형 그림은 좀 다르고 식을 쓸 때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지금 노란색으로 썼지. 그러지 말자 일단. 그러지 말자. 얘를 오른쪽 식을 지금 와우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일단. 이렇게 해야 돼 3차가 나올 거 아니야. 소율아 그래 안 그래? 뭐가 안 그래? 아니 지금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으니 오른쪽 식을 요 놈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근데 3차가 있다는 소리는 세제곱을 했다는 소리야 분명. 근데 우리 3개짜리 3차 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그건 실패야. 이렇게 하면 물론 못 푼다가 아니야. 할 수도 있을 수는 있어. 완전 실패야. 되니? 그럼 방법이 뭐겠어? 치환. 지금 이것도 말도 치환이야. 자, 3개짜리 세제곱은 안 되니 3개짜리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 3개짜리 세제곱은 없어. 3개짜리 제곱만 있는 거야. 그럼 3개짜리가 없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3개짜리가 아니야. 3개짜리가 아니면 몇 개짜리야? 2개짜리. 어떻게 2개야? x 더하기 x분의 1 하나로. 그래서 요놈은 2개짜리.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2개로 보자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 식을 궁극적으로는 x 플러스 x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로 갖고 식을 적었긴 해야 되는데 그냥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요놈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면 ft-2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바로 3개가 안 돼 있으면 t-도 우리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냥 일단은 t로 정리를 하자 이거지. x 플러스 x분의 1이 잘 보이게끔. 그럼 2개짜리는 바꾸는 게 그나마 좀 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소리가 되겠지. 엄마 이해되니? 그럼 얘를 요놈을 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요놈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기억납니까? 플러스로 만들려고 했어.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 오케이. 마이너스 2 끝.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야. ft-2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까지는 한 거죠. 되니? 그렇다면 이제는 요놈을 t-2의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다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니? 자, 선생님은 오른쪽 식을 억지로 t-2를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우리는 요놈을 다시 그렇게 할 거를 힘든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요놈을 이렇게 쓰기도 할 수 있지. 다시 돌아야 되지. 이렇게 넣겠다 이거지. t 자리에 뭘 넣겠다? t-2 자리에 x를 넣겠다는 말은 t 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지. 그럼 요놈을 전개하면 우리가 fx를 구했다가 되겠지. 어떻게 하자는 소리인지 알겠지. 자, 일단 조건식이 복잡하면 그 조건대로 식을 써긴 써야 되는데 이 다이렉트로 되면 감사하고 다이렉트로 안 되면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쓰겠다라는 거야. 에? 잠 온다 잠 오. 왜? 사태기 탄 때려줘? 잠 오면 얘기해. 좀 있으면 인사하면 가서 이마를 때려보려니까. 자, 표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보십시다.
지금 몇 가지를 지금 연습시킨 거야. 자, 우리 표현은 지금 우리가 하는 다항식이니까 뭐 차수는 3차이고 2차이고 막 이렇게 할 거야. 4차, 5차도 있는데 우리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냥 2차를 표현한 겁니다. 요게 우리가 기본적인 일반형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 일반형은 식에서 뭔가를 알아낼 수 없었을 때 쓰는 방법이야. 아무 내용이 없어. 그러면 요 식을 쓰는 거야. 정보가 없어. 그러면은 보편적인 방법을 그냥 쓰겠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다음은 인수정리란 말이 있지? 인수정리가 뭐였어요? 저번 시간 뭐라 했어? 인수정리 뭐였어? 1차 항의 인수? 어, 쉽게 구하는 과정? 1차 식기는 아니고 1차식의 인수를 1차식을 구하는 것 됐습니까? 1차식의 인수를 어떻게 구했어? 대입해서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인수야? 0이 되면 그 그렇지. 함께 그렇지. 대입을 해서 0이 되면 예, 인수다. 뭐가 인수야? 대입하면 x 빼기 a 식에다가 알파를 넣어서 0이 되면 누가 인수다? 누가 인수다? x 빼기 알파 x 빼기 알파가 인수다 요 말이잖아. 대입을 해서 0이 되면 x 빼기 알파가 인수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f 알파가 0이 됐다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식을 적자는 소리야. fx라는 놈을 이렇게 적겠다는 소리. 인수했으니까 이렇게 끄집어내서 적겠다 이 말이야. 인수가 있는 것은 인수가 있으면 이렇게 끄집어내서 적겠다 이거지. 뭐 다음은 모르니까 그냥 qx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자 인수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뭐야? 나누어 떨어졌다겠지. 만약 fx가 x-알파로 떨어졌다 하면 이렇게 쓰겠지. 됐니? 그럼 요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다 이거야. 다항식에서입니다. 다항식에서. 그럼 아래식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어떻게 돼? 아래식에 알파 넣으면 f 알파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위식에 f 알파는 0이니까 밑에 식으로 식을 적겠다. 다항식에서. 우리는 이제 나누어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적겠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런데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겠지. 됐습니까? 요 식에서 r을 더했어.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양변 r을 더했어요. 두 번째 줄이 편해, 세 번째 줄이 편해 보여? 소율아, 두 번째 줄이 편해 보여, 세 번째 줄이 편해 보여? 두 번째 줄이 편해 보이면 세 번째 줄이 나오면 두 번째 줄로 바꿔서 문제를 풀겠다. 세 번째 줄이 나오면 두 번째 줄로 바꿔서 풀겠다. 특히 QX를 물어보면, 특히 뭘 물어보면? QX를 물어보면 세 번째 식은 지금 이 R이라는 놈 때문에 QX가 지금 눈에 잘 안 들어와. 근데 두 번째로 바꾸면 QX가 눈에 확 들어와.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세 번째 식이 나오면 두 번째 식으로 바꿔보겠다 이 말이 되겠네.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야. 앞으로는 뭐에 대해서 특히 뭐가 나오면 QX를 구하려면 두 번째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자, 세 번째 식을 지금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니? 세 번째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없어? 적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fx r의 gx겠지. 어려운 말은 gx도 그냥 어떤 식이야. 어떤 식?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볼 수 있겠니? 알파를 넣어볼겠니? 그럼 뭐가 돼? r 이렇게 되겠네. 그러지?
F 알파는 R. R이 나왔네. 바로 오른쪽 따로 떨어져 있는 놈은 R이 나왔지. 그래서 요런 게 뭐냐면 나머지 정리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라고? 나머지 정리야. 그래서 나머지 정리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1차식으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는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1번을 준 이유가 아마 그건 이유일 거야. 얘로 나누면 몫은 있겠죠? 몫은 있겠지? 나머지는 있겠지? 자, 모든 나눗셈에는 몫과 나머지가 있습니다. 모든 나누식에는 몫과 나머지가 있으니까 꼭 몫도 적고 나머지 적어야 돼. 그래서 몫이 뭐냐 나오면 그 식을 적을 거. 나머지가 뭐냐 하면 그걸 집어넣어 쓸 거라고. 현재 나눴을 때 나머지 몫에 대한 얘기가 없어. 없더라도 무조건 몫은 있습니다. 이랬어 안 됐어? 몫이 0이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몫이 있는 겁니다. 0이라는 값이 있는 거야. 알겠어? 우리 초등학교 때 0은 없잖아요. 그게 아니야. 0이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해줬지. 얘로 나누면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지? 근데 나머지가 같대요. R2 대신에 R1을 쓸 수도 있겠네. 그럼 위에 식 있다 뭘 넣어?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R1이 나오겠지. 아래 식 있다 뭘 넣어? 3을 넣어보면 R1이 나오겠지. 됐니? 그래서 R1은 위에 식 있다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계산한 겁니다. 아래식에다가 뭘 넣어? 3을 넣었어. 3 넣었어. 9A 3 넣었어. 3 넣었어. 3, 9, 18, 20 이렇게 나오네요. 됐니? 결론적으로 A는 8, 2, 16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문제는 다음에 한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본 것은 다음 쓰고 지금 현재 하자는 것은 선생님이 요렇게 층이 나오면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해서 쓰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칸이 좁으니까 이놈을 조금 올려가지고 하나 더 써봅시다. 너희들은 그냥 써. 선생님 다음에 좀 커서 긁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F 알파는 0이야. F 베타는 0이야. 그럼 어쩐다 소리야?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란 말은 F 알파는 0에서 X 마이너스 알파는 인수가 있는 거고 F 베타는 0에서 X 마이너스 베타는 인수가 있겠지. 그럼 FX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Q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 자, QX는 이제 FX의 식의 조건에 따라서 FX가 2차라 나오면 QX 대신에 A를 넣고 3차가 나오면 AX 플러스 B를 넣을 거고 4차가 나오면 더 이상 2차는 보통 아직은 안 적어요. 뭐 상식이 안 나오면 일단 이렇게 적을 것이고 이러니 매가 나오면 2차가 나오면 A라고 적을 거고 3차가 나오면 AX 플러스 B라 적을 거고 4차가 나오면 고민스러우니까 그냥 QX로 넣을 거고 5차 이상이라는 말 나오면 안 적고 그냥 이렇게 넣을 거라고 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야.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놈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말이야. 눈에 박아야 돼. 그럼 위에 식이 편하게 보여? 아래 식이 좀 편하게 보여? 똑같은 말인데 지금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이란 말하고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QX 어떤 말이 좀 편하게 보여? 좋아 보여? 뒤에 겁니다. 앞에 거는 끊어진 내용이야. 그리고 이제 뒤에는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다는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 위에는 끊어진 거야. 그러면 요거만 본 거야. 너를 볼 때 콧구멍 2개만 보고 있어. 콧구멍 2개네. 눈도 2개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됐니? 이 전체적인 형상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고. 당연히 밑에식이 편하고 밑에식으로 가자는 게 목적이 된 거야. 근데 우리는 공부를 위에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전체 틀을 못 보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위에식이 나오면 분명 위에식이 나오면 아래식으로 넘어갈 거야. 위에식이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고? 아래식이 넘어갈 거야. 지금 첫 줄에서도 F알파가 0 하나만 나와도 이렇게 썼지? 근데 저 밑에는 2개가 나왔어. 그래서 2개 이상이 나오면 100%입니다. 2개 이상이 나오면 뭐라고? 100%라고. 여기는 아마 없을 수도 있어.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안 그러면 책을 한번 가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선생님이. 지금 아까 찾은 것은 요게 일단 한 가지야. 요게 지금 14번 유형 14번 예? 요게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하나 찾아주려고 그래요. 요런 느낌이야. 224번 같은 문제야. 224번 보이니? 식이 몇 개 나온 거야? 쪽 4개 나왔어. 2개 이상 나왔지? 4개나 나왔어.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렇다는 말은 그렇게 식을 적어야 되는 데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 아까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는 뭐였어? 아니 2개를 떠나서 인수 정리를 쓰려면 뭐가 중요해? 0이 중요해. 0. 인수 정리를 쓰려면 0이 중요해. F 알파는 0, F 베타는 0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 시기는 0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쓰려면 0을 만들어내야 돼. 쓰려면 0을 만들어내고 써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쓰려면 0을 만들어내고 써야 돼. 사실 이것보다는 아까 그 전 문제 있잖아. 더 C단계 문제잖아. 그게 더 쉬워. 얘보다. F-1은 마이너스 하나 나왔고 F0은 0. F0 0 하나 나왔네. 땡큐 하게 더. F1은 4 하나 나왔어. 근데 지금 2개 이상 있는데 뭐가 없어? 0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용을 못한다는 소리야 일단. 그럼 0을 만들어내야 돼. 0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좀 힘들어. 약간은 그 224번인가 그 문제는 어떤 규칙이 있어. 약간 규칙이 있어. 수가 이렇게 어떤 규칙이 있어. 그게 훨씬 잘 보이고 얘는 규칙이 아직은 안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튼간 0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자 0을 만드는 방법은 F1 플러스 4는 0이야. P 그 다음에 P0은 0이야. P1 마이너스 4는 0이야. 오, 0을 3개나 만들어냈어 이렇게. 됐니? 근데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왼쪽 식이 같은 식이 아니야. 왼쪽 식이 같은 식이어야지 우리가 하나 그 식을 만들어서 인수를 줄 건데 다른 식을 가지고 하면 당연히지. 이 식 갖고 얘기했다. 이 식 갖고 얘기했다. 이 식 갖고 얘기했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럼 왼쪽 식을 하나의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쓰여지는 수를 특징을 판단해야 돼. 어떤 식에다 어떤 값을 넣는지에 대한 생각이야. 핵심은 4 마이너스 4인데 두 번째가 없어. 두 번째가 안 보여. 그럼 두 번째는 뭐라 쓸 수 있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0이라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일단은 약간은 느낌이 있어. 1하고 4, 마이너스 1하고 4, 1하고 마이너스 4. 오? 어떤 식에다가 자 인수정리 다시 한번 보면 자 항상 봐보세요. 요게 중요한 사실이야. F 알파가 0이야. F 알파가 0이야.
fx는이야. f 알파가 0, fx는 x 마이너스 알파. f 베타가 0, fx는 x 마이너스 베타. 요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누가가 중요해. 누가 p. P 마이너스 1 자 아까 봐봐 뭐라 써있어? 개념 노트에 뭐라 써있어? 누가가 됐어. 누가 f fx가 f 알파가 0이야. 그럼 fx가야. 요것도 p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0이야. 그럼 누가 fx 플러스 4 px 빼기 4x 플러스 4가 0이다. 자 플러스 4 여기다가 너는 이걸 넣으면 되지. 여기다 이거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더 그럼 하나만 갖고 쓴 거야 너는. 세 개를 생각해야지. px가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px 마이너스 4x한테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이 되고 0을 넣었더니 0이 되고 1을 넣었더니 0이 됐네. 여기까지 되니? 여기에다가 얘를 넣었더니 0, 얘를 넣었더니 0, 얘를 넣었더니 0. 인수정리. 세 개를 알려준 거지. 얘가 뭐가 돼? soul. 0 그래서 인수정리 네가 모르는 거야. 봐봐. 내가 몇 번을 지금 몇 번째 얘기하려고. x 플러스 1 x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요 놈을 쓸 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qx 써야 돼. qx는 이 식이 px가 뭔지를 판단하고 px는 3차식이고 최고창이 1이야. 그러면 3차 나왔고 최고창 1 나왔네. 됐지? 그럼 끝났네. 말 이상이지. 이거 알면은 그냥 끄고 넘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인수정리를 알지만 못 써. 이게 문제라고. 정확하게 알고 써먹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놈은 식을 알려주고 너희들한테 함수값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거꾸로 함수값에 대한 형태를 먼저 알려주고 식을 추론을 해야 돼. 근데 이 추론할 줄 알면 이게 엄청 쉬워.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 됐니? 대놓고 식을 알려준 식도 있고 감춰준 식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가지고 있어. 그래도 그나마 알 수 있잖아. 추론했었잖아. 4 0 마이너스 4. 느낌이 좀 있어. 근데 좀 쉬웠어. 근데 이게 안 보이는 문제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그런 문제는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는데 방법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겠지. 이제 할 수는 있지만. 됐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중이냐면 다항식의 표현의 인수정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조립제법도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니? 조립제법 뭐였지? 응? 조립제법 뭐였어? 인수로 나누는 조립제법 설명 안 했나 그때? 그거 잠깐 있었는데 조립제법 뭐야? 복습 안 하지? 영상 안 보지 이것도 씨. 개수만을 사용할까 나머지 거 누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그렇게 말했어? 1차식 1차 쉽게 구하는 그래. 1차 식의 인수 나눴을 때 다항식을 일차식이 아니라고 했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눌 때 차이점이 뭐지? 1차식하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차이점이 뭐지? 1차식하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차이점이 뭐야? x의 기수 x의 개수가 뭐? 1차식은 제한이 없는데 저건 x의 기수 1 그렇지. 조립제 보면 x의 개수가 1일 때만 사용을 합니다. 아닌데 2일 때도 하던데. 2일 때는 한 게 아니라 조립제 보면 1일 때만 하는 거고 2인 걸로 조작을 해줘야 돼. 되니 그 문제가 그래서 한 번 또 있지. 우리가 많이 나오는 문제. 이되니 1일 때 나눌 때 어쩐다고?
못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식이야. 이게 조립제법은 나누기 방법이야. 나누기를 상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누기 방법 이래 되겠지. 근데 오른쪽에 x 마이너스 알파야. x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왜 x 마이너스 알파야? x 플러스 알파로 쓰면 돼, 안 돼? 왜 안 되지? 왜 안 돼? 인수점 의 뭔 소리 하고 있어? 분수가 x 마이너스 알파라서 나누는 식이 x 마이너스 알파 1일 때 우리는 얘를 알파라고 씁니다. 지금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는 중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 써있잖아. 몇 가지 표현법이 뭐라고? 뭘로 나누고 있다고? 알파 x 빼기 알파.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는 중이라고 지금. 됐니? 몇 차씩?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겠어? 0차가 되겠지. 그래서 여가 나머지가 들어간다 이거지.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개수를 적어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했다. 이게 조립제법입니다. 됐니?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여기에 우리가 나누자는 다항식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여기에 몫이 들어가겠지. 됐니? 그럼 이 다항식을 우리는 fx로 적고 몫을 qx로 적으면 나머지는 r이라고 적으면 식을 이렇게 보는 순간 우리는 식을 어떻게 적어? fx는 x-알파 qx 플러스 r이라고 적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나누기 조립제법과 요식은 똑같은 말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조립제법을 찾아라. 몇 페이지에 있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3차식을 이거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구하는 과정의 일부를 알려준 거야. 이제 일부 알려줘서 다 알려줬어. 다 알려준 거야. 다 알려준 거야. 누구를 나눴어? 누구를? 다항식 당신 누구? px 식 불러야지 여기서. 뭐야? ax 제곱 더하기 bx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11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11을 누구로 나누는 중이야? x 빼기 3 x 빼기 3으로 나누는 중이야. 목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어. 얼마야? x 제곱 더하기 x 빼기 2 나머지 얼마야? 더하기 5 다 알려준 거야 안 알려준 거야? 다 알려준 거잖아. 내용이 없네. 끝났잖아 지금. 오른쪽 왼쪽이 똑같으니까 얘를 구하라겠지. 됐어? px를 몇 차로 나눴어? 1 자 1차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는 게 뭐라고? 나머지 정리라고 해. 자 1차로 나눌 때만 나머지 정리 쓸 거야. 다시 말해서 주어진 식을 px를 자 x-4로 나눴을 때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r인데 p4는 r이 됐잖아. 자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요 말하고 아랫말이 똑같으니까 요거를 생략 가능하다. 언제만? 1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를 구할 때만 요거 대신에 밑에 걸 그냥 바로 쓰고 가겠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1차식으로 나누는 거 말고 다른 말이 있으면 식을 적어야 되고 딱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요걸 쓸 수 있다. 그러면 식을 적어야 되는 게 많겠어? 나머지 정리가 많겠어? 적어야 되는 게 많겠지. 정리 습관을 기려야 된다 이 말이지. 그 와중에 나머지 정리가 땡큐하다 이 말이야. 조금 간략하게 쓸 수 있게 됐으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식이 다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205번입니다. 다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다 나온 거야? 좋았어. 다 나온 거라 했으니까 네가 대답해. 소율이가. 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x x 플러스 플러스 1 1 더하기 x 마이너스 생각을 해. 어떻게 적으라고 지금. 또 x 플러스 이렇게 적으라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어 2x 더하기 4 어, 플러스 4 어. 4는 어떠 안 적냐? 플러스 7 플러스 3 플러스 4 넌 생각을 하고 지금 대답하는 거야. 그냥 있는 거 그냥 아 나는 그냥 있는 대로 수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 씨. 그러니까 너 공부를 가까이 못하는 거야. 약간 식이 틀어지면 그 틀어짐을 교정을 해야 돼. 내가 아는 걸로. 여기다 뭘 적어야 돼? 일단 여기다 뭐 적어야 돼? 오른쪽에다 바로 몫을 적어야 되겠지. 여기다 뭘 적어야 돼? 몫을 적어야 되는데 몫이 어디 있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는 놈을 지금 여기에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어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렇지 요렇게 적어야지 일단. 말을 할 때 이렇게 적어서 말을 했었어야 돼. x 플러스 1로 되지 않았는데 몫은 지금 안 보이고 나머지가 4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됐니? 근데 이 몫을 또 뭐 하고 있어? 다시 또 나누고 있어. 누구로? x 빼기 1 그럼 얘를 어떻게 적어야 돼? 가로를 큼지막하게 일단 하나 적어놔야지. 굵고 뭘로 나눴어? x 빼기 1 x 빼기 1로 나눴어. 그랬더니 2x 더하기 4 가 뭐야? 목 2x 더하기 4가 몫이고 더하기 3 더하기 3.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적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니? 얘를 가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로를 풀어 쓴 거야. 그럼 현재 지금 첫째 줄에 있는 거 지금 그 중괄호 있는 것과 밑에는 중괄호가 없는 거지. 그럼 우리는 중괄호 있는 걸 쓰겠어? 중괄호 없는 걸 쓰겠어? 중괄호 없는 걸 주로 쓰려고 하겠지. 근데 중괄호가 없이 바로 밑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우리는 중간까지 거치고 아래로 내려올 거야. 근데 첫 번째 줄보다는 두 번째 좋다는 말은 요 위에 있는 조립제법 식을 보고 이것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되네. 어떻게 썼을까 생각을 해야지.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그 다음 뭐야 3 x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썼네. 그럼 이 조립법의 이 구조가 분명 이유가 있다 이 소리가 되겠네.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소리지. 뭔 말 알아먹었어? 됐어? 여튼간에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써먹을 거고 최고창이 1일 때만 써먹을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조립제법 쓸 수 있다. 이걸 연속적에 대해서 연조립제법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당연히 이 연조립제법의 식의 의미가 있다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식, 요식, 요식, 요식 세 개가 다 똑같은 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지. 알겠니? 되니? 그러면 이러한 류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이거지. 현재는 지금 항등식이니까 왼쪽 식의 정리와 오른쪽 식의 정리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식이야. 정리하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 근데 왜 오른쪽 이렇게 정리를 해놨냐 이거지.
요거까지만 하고 쉴 거야. 좀만 참아. 얘를 왜 오른쪽으로 쉬고 정리해놨겠냐 이거지. 분명 이유가 있겠다 이 말이 되겠지. 됐습니까? 얘를 x-2로 묶어내면 요렇게 찢어지겠지. 그러겠지. 왜 묶어냈을까? 근데 내가 x-1로 왜 묶어냈을까? 공통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공통이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뭘 묶어냈어 내가? 1차를 묶어냈지. 1차 인수를 묶어냈잖아.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조립제법. 조립제법이 떠올라야 돼. 인수 정리가 떠올라도 조립제법이 떠올라야 돼. 그럼 다시 말해서 요놈을 뭘로 나눌 거야? x-2로 나눠보면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있을 건 나머지 얼마야 이제? C 뒤. 마이너스. 와 진짜 씨. 아니 얘로 나누는데 지금 얘로 나누는데 지금 요건데 0. 0이 돼야 되지. 그리고 몫은 있겠지 당연히. 뭐 보이니? 얘를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뭐 하자는 소리야? 또 나누. 또 나눌 거야. 연조립제법을 쓸 거야. 처음에 x-1로 나눴고 두 번째도 x-2로 나눌 거야. 세 번째도 a-1로 나눌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 보일 거고, 두 번째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 보일 거고, 세 번째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 보일 거야. 그러면 여기 A, B, C 현재 D는 없지만 D도 있어도 돼 실은 없지만 바로 요 식을 우리는 나눌 거야. 얼마? 1-3, 3-2를 x-2로 나눌 거야. 0. 오케이 0이라 했으니까 또 나눌 거야 x-2로. 3. 또 나눌 거야 x-2로.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처음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고 안 나왔지만 0이고 두 번째 나눴을 때 나머지가 누구야? 두 번째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야? 3인데 얼마야? 식에서는 C가 3이고 세 번째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B가 얼마야? 몫은 얼마야? 1. 그래서 이 연조립제법에 여가 A, 여가 B, 여가 C, 여가 D 이렇게 다 나오게 된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럼 이런 문제는 연조립법을 쓰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겠다. 그 전에는 항등식으로 숫자 2 넣고 막 1 넣고 0 넣고 막 이래서 풀었을 것 같은데 연조립법 쓰면 이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연속적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어야 돼. 지금 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불규칙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돼. 규칙적으로 묶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얘는 좀 다른데요. 없는 놈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지. 얘는 있는 놈을 갖고 없는 놈을 찾은 거잖아. 요 놈을 x-로 나눴단 말이야. 얘는 뒤집어져 있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풀어서 돼. 지금 이렇게 나온 이유는 당연히 206번 풀이와 207번 풀이는 당연히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다르잖아. 그래서 조건식이 필요한 거야. 식의 표현법이 필요한 거라고. 왼쪽은 x로 표현됐고 오른쪽은 x 플러스 2로 표현됐지. x로 표현된 식을 x 마이너스 2로 표현된 식으로 바꿨는데 밑에는 뭐가 돼? x로 표현된 식과 x 마이너스 2로 표현된 거잖아. 그럼 x 마이너스 2로 뭘로 바꿔버려? t로 바꿔버려. x 마이너스 1을 t로 바꿔버리면 왼쪽에 x를 뭘로 바뀌어? t 플러스 2로 바뀌면 문제가 어째? 똑같은 문제가 되고 대신 t 플러스 2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a, b, c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그럼 얘도 똑같은 문제고. 209번 돼 안 돼? 209번 똑같은 방법이 아니야.
지금 바로 위에 문제와 비슷하게 보면 돼. 위하고 똑같아 달라?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야? 이 뒤에 묶어놓은데 미지수가 있어서 그 A, B, C, D가 있어. 똑같잖아 그러면 위에 거랑. 여기는 x 개수가 다른데요. 그렇지. 위에는 x 계수가 1인데 밑에는 x 계수가 2야. 조립제 보면 x 계수가 뭐라겠어? 1. 예. 1만 된다겠지. 그럼 표현이 잘못된 거야. 그럼 1을 어떻게 해야 돼? 빼요. 빼. 너 그거 꺼져 그래야 돼. 2가 그럼 어디로 나가야 돼? 앞으로 뛰쳐나가야 돼. 그냥 앞에 계수가 a에서 8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리고 x-2분의 1의 세제곱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x-2분의 1로 나누겠다가 되면 앞에 있는 계수 아까 몫이 달라져? 아까는 a의0은 8a가 되고 4ab가 되고 2c가 된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 풀 수 있다. 알겠니?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 문제들이 풀어놓고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